자, 오늘은 뭐 그렇게 유별난 사건들은 없네요. 역사에는 좀 사건이 있어야 재미있는데 오늘은 사건이 없네. 예, 자, 브리가면 회장 재임 마지막 시기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브리가면 회장이 교회를 이끌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죠? 기억나세요? 선지자 조셉이 사망하고, 그죠? 그 얼마 안 있어서. 조셉이 사망한 게 7월 달이었으니까 84년. 44년, 그죠? 7월 달이었고, 8월 달부터 브리가면 회장이 교회를 이끌기 시작했어요. 처음 3년 동안은 일단 12사도 정원의 회장으로서, 그 다음에 47년, 즉 서부로 이주한 다음부터는 정식으로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고 교회 회장으로서 나머지 기간 동안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877년 8월 29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44년부터 77년까지니까 33년 동안 교회를 이끌었어요. 역대 교회 회장님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예, 수고해 주신 것이 우리 브리감명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리감명 회장이 그 말년에 그렇잖아요. 그 이제 내가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싶으면은 미련도 많이 남고, 그죠? 꼭 내가 떠나기 전에 뭔가 마무리 짓고 싶은 일에 막 매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브리가메 회장님 말년에 도대체 어떤 일에 그렇게 애를 쓰셨냐? 이 그레이트 베이신, 이 서부에 정착촌들 만들고, 그죠? 미국 정부하고 다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다루는 거는 몇 가지 브리가미 회장님 마지막 10년 자 교회 보조 조직을 설립하고 애리조나주 북부의 정착촌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교회 신권 요건 조직을 재편성하고 유타 세인트 조지 성전을 건축하고 혼납했고 브리가명 아카데미 지금의 브리가명 대학이죠. 설립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마지막 10년 동안 하셨다고 해요. 먼저 보조 조직들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상호부조입니다. 지난주에 얘기 나왔었죠? 상호부조회.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후기 성도 자매들이 대절에서 도착한 직후부터, 그들이 나부에서 가졌던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조세 스미스에게 배웠던 일의 전형과 자선 봉사에 대한 모범을 보여왔답니다. 이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상호부조회 모임을. 근데 1858년에 예, 이 상호부주의 조직을 하고 있는 게 솔트레이크만 10군데가 있었고 그 밖에 뭐 옥든, 프로보, 스페니시 포크 뭐 이런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좀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이때 당시 상호부주의 모임은 지금 우리가 아는 상호부주의 모임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은 교회 모임의 일환으로서 상호부주의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는 교회 조직과는 별도의 상호부주의 조직을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상호부주의 회관 같은 것도 따로 지어서 모임을 갖고요. 그랬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1858년에 이 존스턴 군대, 이게 누군가요? 이 존스턴 군대. 그 유타 전쟁에서 나왔었죠. 그, 이 부캐넌 대통령이 보낸 그 군대. 이들이, 어, 쳐들어왔기 때문에 다들 이 북부 쪽에 있던 성도들이 다 유타 남부로 이주하게 되죠. 그런 와중에 이 상호부자의 모임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중단하게 돼요. 어. 그리고 1867년에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에게 상호부조회를 재설립하도록 부름을 주었습니다. 예, 그 철도 부설과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를 강화, 성도들의 자립자족 생활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지난주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부조회가 조직된 곳에 있던 여성들은 매월 두 번씩 모임을 가졌는데요. 어, 아주 먼 거리에서 와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진마차나 마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어떤 때 마늘이야 노새를 타고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걸어서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매월 2월 두 번씩 갖는 모임에서 한 모임에서는 바느질과 가난한 사람들 보는 일, 뭐 그 외에도 그 기술들을 배웠죠. 양잡업이라든지 바느질, 어, 뭐 이런 거, 옷 만드는 거, 이런 기술들을 집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웠다고 하고요. 또 한 모임에서는 예, 교육적이고 영적인 주제에 관해 토론하고 간증을 나누는 모임을 했답니다. 그리고 브리가메 회장이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 1873년 무렵에는 그 상호부제 회장들이 세 명의 젊은 여성을 임명해서 위생학과 간호학을 공부하도록 지시를 했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지금 현재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위생학과 간호학, 이건 질병, 팬데믹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 말고 옛날에 팬데믹 있었어요. 100년 전에. 그 이전에도 이 질병이 돌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전쟁과 관련이 있을까 싶어요. 하여튼 그래서 상호부주에서 이것을 가르치도록 아마 지시를 하신 것 같아요. 75년에는 진화 영자매에게 양자업, 즉 뇌를 치고 비단 만드는 일을 하도록 했고요. 원래 상호부조회가 처음 조직됐을 때, 그러니까 나부에서 처음 상호부조회가 조직되었을 때는 원래 나부 성전을 짓는 일꾼들이 입을 옷을 하얀 옷도 입고 일을 하는데 그 옷을 같이 만들자. 그 자매들이 모여서 한 땀 한 땀 같이 만들자. 이렇게 시작된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 조세 스미스 회장이 이걸 더 발전시킨 게 상호부조회였죠. 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솔레이크에 있는 상호주에도 이 집에서 누에를 치고 비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걸 복음양자업이라고 했는데요. 자신들의 의복, 성전 및 교회 집회소를 위한 비단을 생산하는 노력을 했답니다. 그러면 그 동부에서 온 장사꾼들한테 의복을 살 필요가 없죠. 옷감을. 자, 밀을 저장하는 창고를 짓기도 하고요. 뭐 곡식 절약 운동, 도 벌이고 교회 협동 및 통합 질서 운동. 이죠? 여기 영어로는 유나이티드 오더 무브먼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번역을 왜 이렇게 했지? 이게 협동 교단 운동이잖아요. 협동 교단 운동. 뭐 이런 운동 돼 있고요. 또 신문도 여성 신문도 발행했습니다. 위멘스 익스포넌트 아주 라는 신문도 발간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했네요. 그러다가 영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인 1877년 7월에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와 함께 옥던에 가서 이제 브리가메 회장의 마지막 조치입니다. 스테이크 상호부주회를 조직했대요. 스테이크 상호부주회. 이 얘기는 모든 스테이크마다 상호부주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더 이상 다른 도시에까지 가서 상호부주회 모임을 참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게 옥턴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상호부제 회장으로 제인 S. 리차드 자매를 회장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모두 이것을 기뻐했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조직입니다. 우리 그 신문에 이날을 기쁨의 날로 묘사했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였던 모양이에요. 자, 처음에는 상호부제 모임이 주로 개인 집에서 열렸지만 각 지역의 형제들 도움으로 상호부제 홀을 갖는 곳들이 많았고요. 이 홀의 1층은 상호부제 협력 상점, 그 협동조합 상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네요. 다음 주일학교.
도입이 됐어요. 원래 주일학교라고 하는 이 썬데이 스쿨, 이 주일학교라는 개념은 1780년 영국에서 시작됐답니다. 영국에서. 그리고 1824년에 미국에도 주일학교 연합이 창설되었고요. 뭐 여기서는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젊은 학자들에게 성경을 예, 주제를 가르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후기 성도들에게도 이미 커틀랜드와 나부, 윈터 코터스 및 영국에 예, 소개된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1849년 이거 솔레 계곡에 처음 도착하고 2년 후죠. 그때 리처드 발렌타인이 감독의 허락을 받아서 주일학교 모임을 처음 시작했답니다. 어, 저기에 8살부터 14살에 이르는 50명의 어린이들이 발렌타인 집에서 주일학교 모임을 가졌는데 예, 특별히 이 자기 집을 증축까지 해서 방을 만들어서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와드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고요. 집이 아니고 이제 와드 건물에서 모임을 갖게 됐는데 그리- 나중에 몇몇 와드에서도 주일학교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주일학교가 성찬식 끝나면 곧바로 주일학교 모임을 갖습니다만 원래 한 30년 전만 30년? 제가 교회 들어온 지 30년 지났으니까 뭐 그 전에 예. 음, 그 전에 한 40년 전에는 그 주일학교 모임하고 성찬식 모임 따로 했었죠. 이 주일학교를 오전에 하고 성찬식 모임을 저녁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모임을 가졌었다고 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예, 오전에 3시간 모임을 하고 있던 때여서 그래서 주일학교 모임하고 교회 모임은 별개였어요. 근데 교회에서 모임을 갖던 얘기죠. 근데 이나마 이 주일학교도 아까 얘기했던 그 존스턴 군대 때문에 예,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1864년에 조지 큐 캐넌 장로, 아주 젊은 장로인데 예,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이 캐넌 장로의 소망에 따라 제14와드의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재조직하고요. 다른 와드들도 예, 그 모범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캐넌 장로가 개인적으로 주비나일 인스트럭터지를 라는 신문을 발간을 했어요. 이게 격주 간행물이었습니다. 음, 이게 나중에 캐논 장로 개인의 지시하에 간행되다가 후에 교회가 이 신문을 인수해서 관리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주일학. 대전의 주일학 연합도 만들었어요. 이때는 아주 교회 모임과 별개의 조직들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이 있습니다만 이때는 주일학교 연합을 만들어서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모임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 당시 성인반은 없었답니다. 청소년들만 주일학교 참석했대요. 음. 다음 청녀들을 위한 조직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때까지 청남 조직은 있었어요. 청소년 남성 조직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권을 받으니까요.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정원의 모임이 있죠. 근데 청소년 여성들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별다른 모임은 없었어요. 예, 주일학교는 있었죠. 주일학교 모임 가졌지만. 근데 1869년 11월 28일 날 브리가명 회장이 자기 딸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브리가명 회장에겐 딸들이 많습니다. 이제 복수 결혼을 했고 브리가명 회장은 워낙 부지런한 사람이고 생활력이 좋아서 여러 여성들을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딸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딸들을 불러 모으고 검약회를 조직했답니다. 검약회 말 그대로 뭐 아껴 쓰자는 얘기잖아요. 이 소녀들이 모든 사치한 것을 피하고 의복과 음식 및 언어를 절제, 과도한 것을 잘라낸 이런 서약을 했답니다. 그리고 청남들이 신권 활동을 하면서 받아들인 것과 같은 복음을 이해가는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청녀들 조직이 브리가명 회장의 딸들을 모아놓고 시작한 게 최초였어요. 아니 브리가명 회장은 왜 갑자기 딸들 불러 모아놓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우리 이방 지난주에, 세계 침입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 그렇죠. 1869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철도가 놓였죠. 대륙 횡단 철도가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방 세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게 되고, 저도 우리 딸들 보니까 아들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데 굉장히 예민해요. 다른 친구들이 뭐 하는지, 뭘 입는지, 뭘 먹는지 굉장히 예민합니다. 아니, 우리 딸들 얘기를 하자면은, 어, 전에, 아니, 애들이 하얀 옷 아니면 검은 옷만 사더라고. 특히 검은 옷을. 옷 사주겠다 그러면 검은 옷만 사. 그래서, 야, 예쁜 옷도 많잖아. 왜 그냥 새카만 옷만 입고 다니냐? 그랬더니, 안 된대. 친구들도 다 검은 옷 입고 다닌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냐. 아니, 뭐, 예쁜 옷, 여자애들은 예쁜 옷 좋아할 것 같은데, 또 의외로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는 또 그거 못 벗어나나 보더라고요. 또 한 저희도 분은, 똑같았어요. 그랬어요? 똑같이. 똑같았어요. 네. 예쁜 옷 안 입고 교회 어, 안식일에 예쁜 옷 이렇게 안식일 복장이나 이런 거 좀 이렇게 어, 입었으면 좋겠는데 되게 보이시한 옷으로 되게 많이 요즘 젊은 여자아이들이 그런 걸 어. 선호하더라고요. 보이시하게. 여성스러운 것보다. 그것도 희한하죠. 좀, 자기 멋을 좀 부릴 수 있는 옷도 사주겠다고 해도 또 거부하는 그 이상한. 근데 안식일 국시되면서 날은, 바뀌더라고요, 나중에. 그쵸, 그게 성인이 진짜, 되면 예. 바뀌어요. 또 어떤 때는 한 번은 생전 먹지 않던 약과를 먹더라고. 맛있다고. 야, 너희들 약과 집에 제사 있을 때마다 약과 있어 먹지도 않던 녀석들이 왜 갑자기 먹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약과가 유행한 거야. 별일이야. 별게 다 유행을 해. 예. 그러니까 이 불감명 회장도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아이, 딸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청소년 여자아이들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그냥 외부 문명에 무분별하게 접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 좋지 않겠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의 청녀의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상호부조회 협력을 받아서 뭐 여러 가지 문화 활동 뭐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임을 검약회라는 명칭을 청려 상호 향상회, 그래서 그 상향회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줄여서 그냥 청려회죠. 청려 모임을 이렇게 조직하니까 1875년 청남들도 통일된 조직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청남도 상호 향상의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청남 상호 향상의 영맨 뮤추얼 임프루먼트 어소시에이션의 본부 모임을 만듭니다. 지금은 이제 본부 청남회장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부 청남회장단. 옛날에는 없었어요. 네, 그냥 각 지역에 정원에는 있었지만 자 이렇게 그리고 뭐만 하면은 간행물을 만드네 잡지를 그래서 컨트리뷰터라는 간행물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의 모임을 또 만듭니다. 이건 또 무슨 모임일까? 요거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야기. 1877년에 파밍턴 와드의 존 W. 히스 감독은 와드 내 어머니들을 함께 불러 모아놓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받게 해주어야 할 책임에 관해 토론했다. 그는 어린 자녀들을 인도할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어머니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헌신적이고 생각이 깊은 후기성도 여성인 오렐리아 스펜서 로저스는 감독의 말을 신중하게 받아들였다. 로저스 자매는 오랫동안 기도한 끝에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었다. 어린이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을 위한 조직들이 있어서 각 회원들이 해야 할 바와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로저스 자매의 방문을 받은 히스 감독은 어린이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몹시 기뻐했다. 그는 로저스 자매에게 그 아이디어를 제1회장단에 알려서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기대해 보자고 말했다. 제1회장단은 엘리자 R. 스노우 자매에게 하밍턴에서 갖게 되는 대회에 참석할 때 그 문제에 관해 로저스 자매와 토론해 보도록 지시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 무슨 조직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초등회. 그렇죠. 초등회입니다. 이때까지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 어떤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아까 주일학교는 8세부터 14세까지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긴 했는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책임은 전적으로 어머니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이 파밍턴 와드 감독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될까? 어머니들에게만 맡겨도 될까? 교회가 뭔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오랜 기도 끝에 영감을 받았잖아요. 음성이 들렸다고 하잖아요. 아니, 교회에 어린이들 제외한 모든 연령층들은 다 조직이 있다. 어린이들만 없다는 얘기죠. 자, 엘리자 스노우 상호조회 회장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어린이들을 위한 조직을 만듭니다. 자, 아까 파밍턴 와드라고 했죠? 요 그림은 파밍턴 와드에 걸려 있는 벽화예요. 벽화. 예, 여기 이 벽이 둥그스름하게 생긴 벽이에요. 평평한 벽이 아니고 거기에 그려놓은 거라 이게 좀 휘어 있는 그림이 보이는데요. 이 아이들 그리고 자매님들, 어, 여기 연로하신 분들은 뭐 와드 감독단인가? 그래서 최초의 초등회 모임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는 어떤 식으로 초등회 모임을 했을까? 궁금하네. 요즘처럼 어린이 놀이책도 없고, 그죠? 어린이들을 가르칠 교재 같은 것도 없고, 자매님들이 여기서 뭘 했을지 궁금해요. 하지만 어쨌든 간, 이 파밍턴에서 초등회를 조직하고 감리할 것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1878년 8월 11일, 로스 자매가 부모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조직을 설명했고요. 8월 25일 일요일에 초등회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78년이니까 브리가면 회장님이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얼마 안 있어서 떠나셨어요, 세상을. 그리고 그 다음에 초등회 조직이 만들어졌네요. 각 조직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어린이를 반장으로 선출했는데요. 어린 아이들은 연령 그룹별로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룹별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회 활동이 여러 지역으로 이제 확산되어 갔다 합니다. 가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조직들, 특히 보조 조직들의 이게 다 브리가면 회장 때 만들어진 거네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수정들이 가해졌어요. 모임하는 방식이라든지 시기 언제 모임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예, 수정이 가해졌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다 브리가면 회장님 때 정해졌어요. 우리 선자 조셉은 이제 회복의 기초를 놨다고 한다면은 브리가면 회장님은 그걸 어느 정도 완성시킨 분이라고. 예, 조셉 스미스가 만들어 놓은 틀 위에, 기초 위에 이제 왕국을 쌓아 올린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공헌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브리가면 회장님은 오랫동안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존 레이 위소 장로님 누군지 아시죠? 이름 들어보셨죠? 존 레이 위소 장로님. 네, 위소 네. 장로님에게 교회 회장님이 그러니까 지시를 하셔서 브리가면 회장님의 설교들을 다 모아서 책으로 편찬하게 하셨어요. 자, 이게 그 설교집이라고 불러요. 브리가면 회장님 설교집이에요. 지금도 우리 교재들 보시면은 이 설교집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책을. 자, 이번에 가르침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여러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보조조직 모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교회 교육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네요. 보시면은 잠깐 읽어볼게요. 유타주에 살고 있는 비회원들하고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대요. 이게 교육 문제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게 위기 상황으로까지 번지고 결국 회원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 교회의 역할을 재평가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학교를 뭐 세우고 그 성도들의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있던 학교들은 교회 뭐 학교랑 같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들 학교들이 사설학원이었고요. 공립이 아니고 사설학원이었고 교사들은 이 학교에서 받던 학비에서 봉급을 받았어요. 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철로가 놓이면서 이전까지 없었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타주로 이주해 오는 비회원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 학교, 아니 저 학교 가니까 저 몰몬 교육을 하고 있잖아. 우리 아들 거기 보내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거죠.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걸 빼라. 자, 이 구역 학교, 지역 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관해서 교회와 정부 관료들 사이의 의견도 달라서 마찰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비회원들은 학교에서 몰몬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을 이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사립으로 운영하지 말고 세금 지원해 줄 테니까 공립학교로 운영해라. 그래서 이 공교육의 도입을 요구를 해왔고 교회 회원들은 그럴 수 없다. 뭐 이렇게 맞섰을 테고요. 그러다가 1870년대 이 갈등이 절정에 달했는데 그 연방 정부 관리들이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이나 종교에 관한 다른 어떤 주제도 가르치지 말 것을 주장했고요. 음, 영 회장은 전 세계의 다른 기독교들이 다 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없앤다 해도 몰몬들은 결코 성경 과정을 폐지하지 않겠다고 완강히 반대했어요. 당연히 회원들은 적극 지지를 했겠죠. 유타에 있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 즉 우리 후기 성도가 아닌 몰몬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도 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입장을 같이 했다고 해요. 뭐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결국은 교회가 접어줬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경전 안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 대신 그렇다고 이 고등학생들 여기서 말하는 고등학생들이죠. 경전을 배우는 이 기회를 없앨 수는 없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안 가르치되 학교 밖에서 가르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죠. 그게 뭔가요? 예, 그게 세미나리입니다. 세미나리. 세미나리는 1912년에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교육이 관련된 정부와 우리 교회와의 이 갈등은 20세기까지도 이어졌던 겁니다. 자, 교회는 이 교육에 대해서 더욱더 강화시키죠. 여기 데저렛 대학교. 저는 얘기했죠.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유타의 전신이라고 했죠. 데저렛 대학교가 그 존스톤 군대 때문에 한동 문을 닫았는데 다시 부활시켰고요. 다른 지역의 분교들을 설립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또 유명한 게 프로보의 분교를 설립합니다. 프로보 학교를 이 데저렛 대학교의 분교로 편입시킬 것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데저렛 대학교의 팀파노거스 분교를 설립합니다. 여기 보시면 에이브람 오 스무트가 이사로 솔데이 시장이네. 예. 이 사람을 솔데이크로 프로보로 이주시켜서 이 프로보 붕괴를 돕도록 했다고 하고요. 이 이 지역 스테이크 회장의 지원을 받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재정난을 겪었고요. 결국은 새로운 조치가 취해져서 이 학교를 브리감명 학술원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게 됩니다. 학술원. 학교에서는 반드시 종교 강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브리감명은 구약과 신약, 몰몬경 교리와 성약을 강독하고 학술원 내에 이들 경전에 있는 교리가 학생들 마음에 스며들도록 할 것을 구체적으로 학칙에 명문화했어요. 이 학교는 대학교니까 이 학교는 예, 경전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예, 와렌 앤 두센베리가 초대 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여성이죠? 여성이 초대 원장입니다. 이게 20세기 들어와서 브리가명 대학교가 된 겁니다. 브리가명 대학교가. 이제 브리가명 대학교 최초 시작은 저기 데저렛 대학교의 분교로 시작을 했고 나중에 분리가
학술원으로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불가명 대학교로 성장했다라는 얘기죠. 자, 1877년에 제2학술원이 제1, 2학술원인 불가명 대학이 로건에서 문을 열었고요. 나중에 솔레이시티의 세 번째 학술원이 또 운영되기 시작했고요. 이 학술원들은 명칭을 점점 바꿔갔습니다. 이 첫 번째 학술원은 브리가명 대학교가 되었고요. 이 솔렉시티에 있는 세 번째 학술원은 후기송도 경영전문대학이 되었어요. 이 대학은 1931년에 대공황 때, 미국 대공황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공식적으로 폐교되었다가 다시 그 교수진들이 경영대학을 설립을 했는데 이 경영대학 이제 나중에 교회에서 이 학교를 인수하면서 후기송도 경영전문대학, 즉 LDS 비즈니스 칼리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안 부르죠. 지금은 엔자인 칼리지라고 불러요. 라고 부릅니다. 교회 소유 대학이 4개가 있잖아요. 브리가명 BYU 프로보, 브리가명 대학교 프로보, 그리고 아이다호, 그리고 하와이, 그리고 솔레이시티에 있는 이 엔자인 칼리지까지 4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 입학 조건이 아주 낮기 때문에 칼리지 먼저 입학해서 공부하다가 학점을 좀 잘 받으면은 BYU 프로보나 이런 유니버시티로 편입을 많이 하죠. 예, 브리감명 대학교까지 이게 오래됐네요. 의외로. 예, 우리 브리감명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만들어진 교육기관들입니다. 자, 브리감명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애리조나에 성도 거류지가 만들어졌고 멕시코에서도 선교 사업이 행해졌대요. 어, 유럽에는 일찌감치 선교 사업 갔는데 멕시코로는 못 갔나 봐요. 뭐 전쟁도 있었고 했으니까 멕시코 좀 적대적이었겠죠. 여기 보시면은 지도가 있는데 여기가 유타주고요. 여기 유타 경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유타주 밑에 붙어 있는 게 아리조나주예요. 그리고 여기 텍사스주. 여기는 멕시코 땅입니다. 여기 멕시코 땅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정착지를 서쪽으로는 많이 만들어졌는데 남쪽으로도 확장해서 여기 애리조나주에도 성도들의 정착지를 만들고 멕시코에도 만들어서 멕시코 성도들이 집합하는 장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았나 봐요. 특히나 애리조나에서는 도무지 사람 살 만한 데를 발견하기 어렵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야기를 보면은 1876년 초에 그전에도 애리조나를 개척하겠다고 했지만은 다들 실망만 하고 돌아왔던 예가 있습니다. 1872년 초에 제1회장단이 200명의 선교사를 넷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한 그룹마다 50명씩 나누어서 각 지도자들 한 사람씩 두고 예, 가서 애리조나주의 개척지를 찾도록 보냈습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한 끝에 리틀 콜로라도 강가의 낮은 계곡에 4곳의 정착지를 세웠답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그렇게 살기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비 오면 강물이 범람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겨우 가까스로 성공을 거둔 마을들이 있었고요. 그중에 뭐 슬로우플레이크 마을이 있답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멕시코로 선교사들을 보냈고요. 예. 멕시코하고 인연이 있었던 멕시코전 때 참전 용사였던 웹스터 존스 형제를 보내서 몰몬경을 스페인어로 번역하도록 지시했고요. 막상 선교사 4사람을 보내니까 아주 격렬한 반대 부딪혔습니다. 거기는 이미 다른 교회 목사들의 천국이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집회도 열고 몰몬경에서 선별한 몰몬경 책을 만들어서 뭐 각 지역 사회 인사들에게 보내고 하다가 결국은 치와와주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치와와주의 한 지역을 발견하고 교회 거류지로 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해요. 음. 하와이에서는 그 하와이 오아후 섬의 이 지금의 라이에 지역이 성도들의 집합지로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 했었죠. 자, 여기는 치와와주의 한 지역을 또한 집합지로 결정했습니다. 자, 철도 건설과 맞물려서 배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어요. 그전엔 돛담배, 바람 음, 맞고 다니는 돛담배를 이용했는데 이게 태풍 불고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날씨가 안 좋고 그러면. 근데 증기 기선이 도입됐답니다. 이게 바다를 대서양을 증기선으로 어, 건너게 되었어요. 훨씬 더 빠르고 기후의 날씨 영향을 덜 받죠. 그리고 동서 횡단철도 해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그전에는 유럽에서 미국을 횡단하고 유타까지 오게 되면 5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일찍 출발해야 돼요. 유럽에서 출발할 때. 근데 3주도 안 걸려서 하게 되었어요. 근데 비용도 거의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더 많이 들거나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뭐 손수레 부대 끌고 오다가 겨울이 닥쳐서 뭐 주정에 죽고 마차 끌고 왔는데 여행길이 너무 멀어서 지쳐서 병이 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없어진 거죠. 물론 가끔 가다가 철도를 인디안들이 습격하긴 했지만 그 인디안들도 목숨 걸고 그런 짓을 잘 하려고 하지 않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집합하기가 더 수월해졌고 가속화되어 갔습니다. 여기도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네요. 이것도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1872년에서 1873년 사이에 제1회장단 제1보좌인 조지 A. 스미스 장로는 교회 지도자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유럽과 팔레스타인을 방문하여 그 지역에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가에 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또한 성지로 가서 유태인들의 재집합을 준비하기 위한 헌납을 했다. 1840년부터 1841년 사이에 윌슨 하이드 역시 같은 사명을 띠고 그곳을 방문했었으나 그는 혼자서 가야 했었다. 이제 형제들은 성도들이 서부의 새로운 시온으로 집결하는 동안 유태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모이는 것에 교회의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다시 천명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느꼈다. 이들은 유럽에서 몇 곳을 방문했으며 1873년 3월 2일 스미스 회장과 12사도 정원 회일 로렌조 스노우 장로가 감람산 위에서 헌납 기도를 드렸다. 네, 감사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저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예루살렘 동편에. 이미 조셉 스미스 살아있을 때 나부에 교회가 있을 때 올슨 하이드가 이미 가서 한번 헌납을 했었어요. 그, 그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이제 돌 쌓아놓고 헌납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아예 대표단 그룹을 가서 다시 헌납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죠. 왜 다시 헌납을 했냐? 이미 올스나이드 장로가 헌납했는데 아마도 그 나부에 있을 때는 교회가 정신도 없었고, 그죠? 올스나이드 장로 혼자 조세 스미스 명을 받아서 갔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서부에 교회가 자리 잡았고 이제 굳건하게 섰잖아요. 이 성도들이 집합 장소로서 이 새로 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준비가 되었으니 옛 예루살렘도 이제 집합의 장소로서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회원들의 관심도 다시 상기시키고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들으면은 아주 대노할 이야기일 거예요. 자,
유타 세인트 조지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자, 브리가면 회장님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은 나부의 성전을 짓고 나서는 버리고 왔잖아요. 다시 브리가면 회장 살아있을 때 성전을 하나 갖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 같아요. 솔렉 성전을 짓고 있긴 했는데 그 성전은 약 40년 정도 걸리죠. 1890년대, 94년인가요? 3년인가요? 예, 나 헌납이 되겠고 이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1855년 이후로는 솔레이크시티의 템플 스퀘어에 엔다우먼트 하우스를 짓고 여기를 일시로 헌납해서 여기서 엔다우먼트 이식을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엔다우먼트 이식을 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초로 완공된 성전이 세인트 조지 성전이에요. 세인트 조지는 유타주 저 남쪽에 있어요. 아주 남쪽에. 이 성전이 언제 헌납되었나요? 1877년 4월 6일이에요. 브리가면 회장이 세상을 떠난 게 77년 8월입니다.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이 완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브리가면 회장님은 이 성전에서 사신 것 같아. 이 약 4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이곳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교회 제2본부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 우리 선지자께서는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성스러운 신권의 엔다우먼트 의식을 정확한 양식에 기록하여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했다. 엔다우먼트 하우스가 있긴 했지만 여기서는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행할 수는 없죠. 주님께서 나부에 있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부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이제는 성전에서만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장소이고 하늘과 땅을 직접적으로 잇는 장소로서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행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만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으니 이제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행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조상들이 죽음에서 일어나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 감옥에 누워 있으면서 이 경륜의 시대가 올 때만을 기다려왔노라. 이곳에서 우리는 묶이고 속박된 채로 불결한 자들과 함께 진노해 왔노라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가 최초로 행해진 곳이 바로 이 세인트 조지 성전입니다. 이건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이 최초로 행해진 성전은 어디입니까? 나부 성전. 교회 최초의 성전은 커틀랜드 성전이고 최초로 죽은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 의식을 행한 성전은 방금 얘기했잖아요. 세인트 조지 성전. 그 다음에 유타 로건 성전도 세워졌고요. 유타 멘타이 성전도 세워집니다. 아직 솔렉 성전 세워지기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완공될 때까지는. 우리 세인트 조지 성전 건축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래 아래쪽은 아직 하얀 회반죽을 바르지 않은 상태가 보입니다. 옛날에는 여기다 모로나이 천사 안 세웠어요. 옛날 성전에는. 이게 뭐냐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뭐야? 십자가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요. 이게 여기 풍향계고요. 풍향계고 여기 위에는 피레침이 달려 있습니다. 요건 다른 사진이네요. 요거보다 나중에 찍은 흑백 사진입니다. 요거 보이세요? 요거 뭔가 삐딱하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요 사진을 찍었을 때 왜 찍었냐 보니까 여기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아, 이게 피레침이 있었는데 피레 제대 역할을 못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구조물이 약간 손상을 입어서 이 기울어졌어요. 좀 뭔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다시 그분을 다시 보수해서 지은 겁니다. 높아졌죠? 네. 보세요. 짜리몽땅하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 높아졌어요. 예.
성전은 자고로 높게 지어야 돼요. 예, 성전 탑은 높아야 됩니다. 예, 그게 이게 벼락 떨어져 갖고 이게 구조물이 손상되는 바람에 그래요. 그래서 높게 지었고 여기 피레침을 더 높은 곳에 놓았습니다. 이게 완전히 헌납된 상태, 완공된 상태의 솔레이크 성전입니다. 아니, 세인트 조지 성전. 예쁘죠? 이 세인트 조지 성전을 리노베이션 했어요. 작년 12월 달에 재헌납했대요. 오래된 성전이라 다시 리노베이션 해갖고. 이 옆에 이 아넥스 빌딩이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부속 건물을 커다랗게 성전보다 더 크게 지어놨네. 이게 방문자 센터이기도 하고 여기 교회 예배당도 들어가고요. 한 두 개 와드 뭐 이렇게 옆에도 예배당이 있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런 용도로 부속 건물을 크게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쁜 하얀색 성전 작년에 헌납을 했다고 해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서울 성전도 좀 이렇게 리노베이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재작년에 도쿄에 갔을 때, 일본 도쿄에 갔을 때 코디네이터들 훈련 모임 하려고 몇 번 갔었는데 그때마다 이 성전에서 의식받고 오곤 했었는데 한 2년 동안 도쿄 성전 문 닫았었어요. 리노베이션 하려고. 재작년에,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더니 성전이 왠지 커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상하다? 봤더니 성전 옆에 이 부속 건물을 추가해 놨어요. 성전과 연결해 놨어요. 들어가 봤더니 안에 방문자 센터도 있고,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거기 교회 와드 예배당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 해당 지역 와드 회원들이 예배를 보는 교회 모임을 하는 장소로서도 기능을 하도록 해놨어요. 서울 성전도 좀 리노베이션 해갖고 신촌와드를 성전 부속 건물로 좀 옮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부산 성전 다 짓고 나면은 서울 성전 좀 리노베이션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속 건물, 탐이랍니다. 예. 요 이야기도 있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난 1800년 동안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영감받은 사람의 음성이나 복음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영의 세계로 갔습니다. 누군가 그들이 육신을 입었던 때에 할 수 없었던 그 의식들을 대신 받아주어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에서는 그 의식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힘주어 말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으며 우리에게 죽은 자들에 관해 많은 것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여러분을 따라올 것이며 세인트 조지 성전에서 우리를 따라왔듯이 여러분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구속할 열쇠와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윌포드 우드럽은 이어서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사람들이 이틀 낮과 밤 동안 그에게 나타나 자신들은 미 합중국 정부를 설립했고 하나님께 충실했는데 왜 자신들을 위한 의식을 받아주지 않느냐고 질문했었다는 말을 했다. 우드럽 장로는 즉시 JTD 메알 리스터를 통해 이들과 다른 50명의 유명 인사들을 위한 대리 침례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에는 존 웨슬리, 영국인 목사, 감리교 창시자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메갈리스터를 통해 3명의 대통령, 마틴 벤 뷰렌, 제임스 부캐넌, 율리시스 S. 그랜튼을 제외한 나머지 죽은 대통령들을 침례했다. 이 3사람도 합당해진다면 누군가에 의해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했다. 후에 결국 히버 J. 그랜트 회장의 관리하에서 이 3명을 위한 사업 역시 행해졌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인트 조지 성전의 성전장으로 누가 부름을 받았느냐? 여기 윌포드 우드럽이 부름받았습니다. 우드럽 장로.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사람들이 이틀 낮 밤 동안 윌포드 우드럽이 나타나서
왜 자신들 의식을 안 해주냐고 호소를 하셨답니다. 이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 국가를 설립한 사람들, 율포도드로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이요. 제 생각에 요 분은 조지 워싱턴인 것 같아. 딱 생긴 게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인 것 같고요. 아마 제퍼슨, 프랭클린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틀 동안 밤낮으로 나타나서 괴롭혔답니다. 우리 의식을 안 해주냐고. 자, 그래서 그분들은 의식을 행했다. 대리침례 의식을 행했고, 일단 대리침례를 받으면은 영역을 벗어나서 낙원으로 갈 수 있죠. 존 웨슬리도 의식을 행해줬고요. 콜럼부스, 크리스토퍼 콜럼부스 이 사람도 침례 받아줬답니다. 요즘 미국에서 이게 논란이 많더라고요. 우리 콜럼부스에 대해서. 우리는 미대륙을 발견한 개척자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콜럼부스가 학살을 많이 저질렀어요. 원주민들. 어, 아니, 원래 그 스페인 국왕이 콜럼버스를 보냈을 때는 스페인인가요? 아니면 저기 포르투갈인가? 보냈을 때는 내가 가서 인도를 찾아서 금을 가져오겠다. 그죠? 금을 가져오는 빠른 항로를 찾겠다고 갔잖아요. 그래서 땅을 뭔가 발견하긴 했는데 금이 없어. 뭔가를 가져가야 되잖아. 그래서 뭘 가져갔는지 아세요? 콜럼버스가? 금은 못 가져가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노예로 잡아갔어요. 이게 유럽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노예로 팔려간 시초예요. 이 사람 평가가 안 좋아요, 요즘. 콜럼버스 이 사람. 그 과정에 많은 학살도 자행했고요. 낙원에 갈려나 몰라? 우리 의식을 행해줬어도. 또 미국 역대 대통령들도 의식을 받아줬답니다. 근데 세 명만 제외하고 마틴 벤 뷰렌, 제임스 부캐넌, 율리시스 S 그랜트. 왜 이 사람 다른 대통령들은 다, 뭐 링컨 대통령 포함해서 다 침례를 받아줬는데 왜 세 사람을 뺐을까요? 맞아요. 핍박했던 대통령들이에요. 이 뷰렌 대통령, 마틴 벤 뷰렌 대통령, 조세 스미스가 찾아갔었죠. 미주리에서 성도들이 음, 당한 것을 호소하고 다시 음, 보상을 받도록 도와달라 했는데 뭐라고 음, 했나요? 이 대통령이. 당신들의 맞아요. 입장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하지만 내가 당신들을 도우면은 미주리 표가 떨어져 나간다. 그리 도울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양심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표 때문에. 이 뷰캐넌 대통령은 아시죠? 지난번에 유타에다가 군대 보냈던 사람. 밉상이죠. 그리고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은 아마 아직 살아있었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의식을 안 해줬고요. 나중에 뭐 히브제이 그랜트 회장님 때 역시 침례 의식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성전 의식을 체계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해요. 예. 여기 지금 당시에 센트 조지 성전에서 의식을 받았던 기록이에요. 여기 있는 이름들은 소위 말해서 미국 국가를 설립한 사람들이에요. 미국 역대 대통령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 뭐 지금은 컴퓨터로 다 기록이 되죠. 여러분들 가족 역사 해갖고 그거 가져가면은 성전에서 의식받고 그 기록은 곧바로 이번 가족 역사에도 반영이 되죠.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신권 제조직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여러분 신권 소유자들에게는 서열이 있는 거 아세요? 먼저 신권 승인받은 사람이 선임이에요. 그 서열이 있습니다. 물론 뭐 청소년이나 장로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는데 이 12사도 정원에는 문제가 되죠. 왜냐면 12사도 사도 중에 가장 선임이 뭐가 되나요? 교회 회장이 되잖아요. 신시죠. 교회 네. 회장이 돼요. 그러니까 선임이 누구냐? 이 서열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 12사도 정원의 서열은 나이 순으로 서열을 정했어요. 근데 이걸 브리가메 회장님이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정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윌포드 우드롭은 존 테일러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계속 그 호명할 때, 이 지지 물을 때요. 그 연차대회에서 지지 물을 때 먼저 지지를 했거든요. 호명을 먼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861년 10월 연차대회에서부터는 존 테일러 다음으로 지지를 하게 됐어요. 예. 왜냐하면 나이는 윌포드 우드롭이 많지만 존 테일러가 먼저 12사도로서 성임이 됐거든요. 여기 보시면 윌포드 우드롭은 1807년생이고요. 존 테일러는 1808년생이에요. 하지만 존 테일러가 먼저 성임됐기 때문에 선임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역사에 중요한 일을 일으키죠. 만약에 브리가메 회장님이 이렇게 서열을 다시 조정하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자 보세요. 윌포드 우드롭이 나이가 좀 더 빨라요. 생일이. 근데 존 테일러 장로가 먼저 세상을 떴어요. 만약 서열을 브리가메 회장이 조정하지 않았으면 브리가메 회장 사후에 누가 교회 회장이 되나요? 윌포드 우드롭이 교회 회장이 되죠. 그럼 존 테일러는 교회 회장이 될 기회가 없어요. 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존 테일러 회장님이 교회 세 번째 회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윌포드 우드로 회장님이 그 다음 부름받으셨잖아요. 근데 역사가 바뀔 뻔했어요. 존 테일러 회장이라는 분은 아예 없을 뻔했어요. 자, 그리고 또 사도 가운데 서열 조정이 필요한 분들이 올슨 하이드와 올슨 프렛이에요. 원래 존 테일러와 윌포드 우드롭보다 올슨 하이드와 올슨 프렛 장로가 더 선임이었어요. 왜냐면 조세 스미스 당시에 부름받았을 때 더 선임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한동안 배도했잖아요. 그래서 사도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다시 사도직에 성임이 되었습니다. 브리가메 회장님의 주장은 자, 성임되고 얼마나 오랫동안 봉사했느냐가 서열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올슨 하이드와 올슨 프렛 장로는 서열이 뒤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크, 뭐 시온의 스테이크 사이의 상호관계라고 하는데 아마 솔레이크 시티에 있는 이 스테이크가 중앙 스테이크라고 불렸나 봐요. 그래서 다른 스테이크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지위를 가졌던 모양인데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브리가메 회장님은 모든 스테이크는 동등한 관계다. 이게 자치 조직이다라고 어, 관계를 정립했습니다. 이 중앙 스테이크 없다. 예,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던 사도들을 다 그 직에서 해임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스테이크들이 중앙 스테이크의 관리를 받았는데 지금은 스테이크들이 어느 조직이 관리를 받을까요? 지역 회장단요. 언뜻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건 아니고 스테이크는 12사도 정원회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 라인이에요. 12사도 정원회하고 스테이크는. 그러면 지역 회장단 70인들은 뭐냐? 12사 정원회가 모든 스테이크를 다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12사 정원회를 대리해서 돕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70인들은 열쇠가 없어요. 신권 열쇠가. 스테이크 회장님은 열쇠가 있습니다. 대제사 정원회 회장으로서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 12사도 정원회예요. 12사도 정원회가 열쇠를 가지고 스테이크를 관리합니다. 요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어. 자, 감독단도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3명의 대제사들로 구성해라. 이거는 교리화 생각이 이미 주어진 계시예요. 아론의 직계 후손들은 감독으로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직계 후손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대제사들 가운데서 선택해라. 라는 것이 우리 교리화 생각에 적혀 있죠. 음, 그리고 감독단은 뭐를 해야 되느냐? 감독은 해당 와드의 현세적인 필요사항을 책임져야 되고 관리 지지사예요. 교회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을 관리하고요. 아론 신권 정원회를 관리해야 됩니다. 아, 장로 신권과 대제사 정원회는 다 스테이크에서 관리합니다. 또 청남들이 아론 신권 정원회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론 신권 정원회 회장들. 그리고 각 와드마다 96명의 장로들로 구성된 장로 정원회가 조직되도록 했습니다.
만약 숫자가 부족하면은 여러 와드가 통합 합쳐서 한 정원회를 구성하도록 했고요. 우리 와드는 제가 청라와드에 속해 있는데 우리 와드는 장로 정원회가 두 개예요. 왜냐하면 이 장로들 숫자가 96명이 넘거든요. 100명이 넘어가요. 그래서 분리했어요. 이 최대 숫자야, 96명. 그래서 신권 정원회에는 최대 숫자가 있습니다. 12사도 정원회는 최대 숫자가 당연히 12명이죠. 12사도니까. 예. 물론 그 이상 있을 이유는 없고요. 12사 정원회는. 70인 정원 애들은 몇 명입니까? 한 정원에. 당연히 70. 70명이죠. 대제사 정원에는 제한이 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한 스테이크 전체가 대제사 정원회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크 회장님이 대제사 정원회 회장이에요. 장로 정원회는 그죠? 96명이라고 했죠? 제사 정원회는 절반이에요. 48명. 교사 정원회는 24명. 집사 정원회는 교사 정원회의 절반인 12명. 뭐 청소년 비율이 비슷하다면 집사 정원에 집사가 숫자가 이 12명을 넘어가죠. 그러면 여러 개의 집사 정원회를 두고 성찬식 할 때 각 정원회가 돌아가면서 성찬 전달을 원래 하는 법이에요. 우리 와드는 청소년 숫자가 기대만큼 많지는 않아서 정원회들이 다 하나씩입니다. 그리고 제사 정원회는 감독님이 이 정원회 회장이십니다. 제사 정원회 회장이 따로 없고 감독이 회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장로정원에 얘기했죠. 70인은 오직 선교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만 모였다. 대제사들은 스테이크 정원의 소속이므로 와드 단위로는 모임을 갖지 않는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70인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 스테이크에 70인이 있었어요. 70인이라는 신권 조직이 있었습니다. 스테이크에. 이게 대제사하고 장로 사이에 70인이 있었어요. 70인 신권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70인. 왜냐면 저희 총괄요원 70인하고 혼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은 고등평의회가 이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그 옛날엔 스테이크에 70인 조직이 있어서 스테이크 선교부가 있었어요. 스테이크 선교부에 70인들이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진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친내받고 몇 년 있었는데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 조직이 없어졌어요. 아무튼 자, 이렇게 교회 신권 조직을 재편한 것은 브리가면 회장의 업적들 가운데서 아주 기념비적인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자, 요거 하나만 좀 읽어볼까요? 브리가면 회장의 마지막 모습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브리감령은 끝까지 교회 업무에 철저하게 관여했다. 항상 그래왔듯이 그는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방문자들을 만났다. 1877년 8월 23일 77세의 선지자는 카운슬 하우스에 모인 감독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모임이 끝나자 그는 심한 격령과 구토를 하며 앓게 되었다. 4명의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877년 8월 29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딸인 지나는 부친의 임종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부친은 마지막으로 조셉, 조셉, 조셉 하고 3번 부르시고 나서 성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사랑하는 친구였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대화를 나누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선자 조세 스미스가 브리가면 회장 마중 나온 것 같아요. 브리가면 회장이 세상을 떠났고요. 미국 역사에서도 족적을 남긴 브리가면 회장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예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멘.